세 가지로 이제 좀 문제들이 풀리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이제 직선과의 위치관계요. 직선과 위치관계에서 이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또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교점 자체를 구하거나 아니면 교점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축을 이용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축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시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테마로 보통 문제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들은 저 세 가지 다 아울러서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해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써먹느냐가 이제 2차원수 단원의 이제 좀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써먹느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냥 차례를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2차원수의 그래프와 y는 x와 선호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y는 x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죠. 자, 이거 신경 쓰시면 이제 교점에서, 자, 내가 가로축이 있는데 이렇게 가로축에 내린 수선 사이에, 수선의 발이죠.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6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6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때도 있고, 자, 만약에 거리 물어보면 여기 뭐라고 대답할 거야? 기울기 1이니까? 네. 네, 맞아요. 6루트2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자, 왜 6루트2가 나오는지 모르면 얘기하시고요. 이 문제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두 교점 사이에 이제 그 x좌표의 간격이, 즉 x좌표의 차이가 이제 6이라는 거죠. 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연립해서 나오는 얘네들의 두 분의 차이가 6이라고요. 그럼 저기 두 분의 차이가 6이면은 지난 2차 방정식에서 했을 때도 똑같이 했던 건데, 자, 이거 전기에서 풀면, 자,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네, 전개상 과정은 좀 다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두 분의 차이가 6이라서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두 분의 차이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 시계값 계산하기도 해도 되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근해 공식으로 하자면, 자, 근해 공식끼리 차이를 이용하면 이제 루트 이제 2차 계수분의 판별식이 두 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이었으니까 여기에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6이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놓으면 됩니다. 이제 미리 계산한 거 가지고 좀 갖고 오면은 이제 계산하시면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K는 이상 사라지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좌변을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2K 플러스 1이 9가 돼야 되니까 K 값이 4가 되죠. 뭐 끝까지 계산하자면 이제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이제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두 분의 차이를 이제 직접 구해가지고 6루트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6루트인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처음부터 여기 6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걸 알려주고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인데 기울기가 1짜리니까 x좌표의 차이가 6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사이사이에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가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축과 관련된 문제들이 쩌르륵 같이 위치관계랑 엮여서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합을 구해야 되죠? 두 분의 합을 이제 축으로 구합니다. 축은 x가 1인 거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가 1인 거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x가 1인 거 가지고 이제 두 분의 합도 뭐 그냥 구해버려도 상관없는데 축으로 둘이 안 구해도,
여기서 이거 보고 fx는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면 뭐 여기서 이제 평범한 2가 나오죠? 이러면 이제 여기다 2x-1 대입해서 근이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서 2x-1이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라고 이제 식 작성하고 이것도 방정식이 했었던 거 그래프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이 합쳐서 이제 2분의 둘의 합 2가 되고요 1 두 번 더 하니까 계산 결과가 이제 2가 나오면 되고 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뭐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두근의 합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프를 보고 이제 두근을 그냥 구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무난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여기 앞에는 1, 2, 3번까지는 그렇게 막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보면 되는 문제들. 자, 그럼 3번 같은 거는 교점이 항상 한 개라는 거니까 접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두 함수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자, 나오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함수식 세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능력이 되겠고, 그러면 한 점에서 이제 항상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항상 0이고, 그러면 그게 A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차항은 사라지고 이제 A는 1차식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마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A에 대한 1차항이 사라지니까. 내가 뭔가 하나 빼먹었네. 여기 플러스 8 빼먹었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해서 mn의 값 구하면 돼요. 둘 다 연대야 되는 거니까 이제 m이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고 n이 4 나오면 되고.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좀 그 전하고 아마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전에 작년에 NDP 할 때랑 좀 다른 문제들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4번 문제 보면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요? 이러고 그래프 그리는 거? 네, 적어 올리면 되죠? 이렇게 적어 올려서 우리 아마 지금 수투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거 하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도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겠지만 수투할 때도 이런 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식을 가르치게 되는 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계수 찾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투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 미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y로 하고 요거를 y로 하는 그래프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 사이를 지나야 되는지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k 플러스 3이 자 이렇게 4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0보다는 크면 됩니다. 서보다는 4개 실근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계수로 생각하는 이제 문제들도 이제 꾸준히 나오니까 저렇게 방정식의 회의계수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수까지 돌게 되면은 뭐 방법은 늘 하나잖아요. 그래프 그려서 교점계수로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 되겠고. 그럼 다음 거 넘어가 봐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좀 여기 아마 4번까지는 좀 덜 어려운 편이고 이제 5번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편인데, 자 지금 fx는 0이 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y를 fx라고 놓고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6이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뭐냐를 나타낸 거냐면 축의 방정식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 축은 얼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2차 함수 문제들은 자, 이런 식으로 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조건들이 두 분의 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7번이나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어디였지? 7번이나 거기 10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서술을 해놔요. 그래서 축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제 그래프에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야. 그럼 꼭지점이 3, 이제 q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가 이제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요. 자 2x-7 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q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fs의 정체가 그럼 다 나왔습니다. 자 꼭지점 위치 완벽하게 알았고 2차 계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f0의 값을 구하면은 이제 금방 뭐 문제 풀어주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축에 대한 좀 조건이 이제 추가되는 문제들도 좀 곳곳에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제 4번에 저거 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동식이 이상. 네, 식 이상이요? 선생님이 2항 잘못했나요?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우변을 2항 플러스 3 되는 거 맞죠? 아, 밑에 부동식이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거야? 3항 제대로 안 뺐어요?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럼 저희 6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이게 모양이 여기 x절편 AB이긴 한데 AB 중에 누가 크다라고 딱 처음부터 정해놓은 건 아니었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거가 되더라도 이제 실제로 AB가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건 맞죠? 이렇게 이제 AB가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놓고 그리면은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축은 항상 2분의 A 플러스 B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F 2분의 A 플러스 B면은 자 이런 모양이면 반드시 0보다 작은데 A, B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처음에 있었어요. 문제 처음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A, B가 같아서 자 이렇게 이제 X축에 접할 때도 있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늘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 이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이 그래서 맞는 말. 그래서 만약에 A, B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0하고 같을 수 없죠. 축에서 이제 함수값이 지금 최소값을 이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자 그래서 요거 식을 보고 여기가 최소값을 의미를 하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니은 같은 경우는 A, B가 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다 좀 그려놓고 좀 여기도 좀 옮겨와서 좀 할게요. 자 A, B가 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A, B의 위치가 이렇게 양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니은에 해당하는 시계값이 이게 니은에 해당하는 부등식이 맞는지 아닌지 좀 찾아보라고 좀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자, 여기가 어디 있냐? 2분의 B-A가. 요거 찾는 거예요. 2분의 B-A가 어디 있나? 그러면 이제 0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A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대칭 위치에 있으니까. A하고 마이너스 A는 저 0에 대해서 대칭 위치에 있죠? 그러면 B-A면은, 자, 여기 축에다는 요놈보다는 확실히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은 요놈이 더 작은 건 확실하겠죠? 이제 그림상 이제 축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야. 축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거야. 자, 요놈이나 요놈 중에 누가 더 작은지. 자, B-A는 양수고 A-B는 음수니까 이렇게 부동 방향 이렇게 향해야지 맞는 거죠. 지금 니은에서는 A가 B보다 작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b-a가 양수고 a-b가 음수라서 오른쪽이 더 큰 거죠? 근데 x에 들어갈 수가 누가 더 크고 작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거 두 가지를 종합하면은 2분의 a-b가 제일 작고 2분의 b-a가 그 다음으로 크고 이제 축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x 안에 들어가는 수들은 다 축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축보다 왼쪽에. 자, 그러면 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그래프 새로 그릴게요. 자, 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어딘가에 이게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쪽 부분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요, 감소요? 네, 감소요. 그러니까 이제 감소니까 함수값이 커지면은 y값이 같이 감소한다. x가 커지면 y가 감소한다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함수값은 누가 더 크다라고 하는지 좀 구분이 되겠죠? 누가 더 커야 돼요?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 좌우 바꿔서 써요. 네. 좌우 바꿔서 써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앞에 있는 친구랑 비슷한 거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금 말 알아듣는 정도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니은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OX 퀴즈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 하시면은 이제 찍어야 돼요. 그죠? 근데 축이 안에 B 플러스 1. 네. 이분에 왜 B 플러스 A가 축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축이 2분의 B 마이너스 1하고 그렇죠. 여기 B, 이것 때문에 헷갈렸군요.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자, 그래서 축이 2분의 B 플러스 A인데 축보다 다 왼쪽에 있는 점들이라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 그러니까 이제 자, X가 크게 들어가면은 더 함수값이 이제 X가 더 작게 들어가면 함수값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니은도 만쳐드렸죠? 그럼 이제 디귿은 더 쉬울 거야. 아마 A하고 B가 다르지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A와 X가 이제 AX, B가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자 A, B가 같지 않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반드시 X절편이 이런 순서로 놓여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함수의 최소값은 축에서 계속 결정이 되는 건 똑같은데, 자 그럼 fx의 모든 fx의 함수값은 fa 이하인 거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 범위에 있으면은 x 값이 이제 fx 함수값은 여기 안에서 이제 y좌표로 드러날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fa가 현재 0이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 성립하는 거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디귿도 맞아요. 네,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그래프 그려서 OX 퀴즈 하는 게 좀 더 까다롭지. 그러니까 여기서 깔아놓은 거 2탄이 또 10번이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0번이 6번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슷하거나. 그리고 7번은 요거 보고 축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2.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fx가 꼭 이차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성립하면은 x는 2의 대칭인 함수가 fx구나. fx는 x인 2의 대칭인 함수예요. 자, 왜 2의 대칭이냐면, 자 보세요. 자, 그냥 이걸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x가 2일 때가 축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자 2에서부터 이렇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일치하죠?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 A를 X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서. 네, 그림을 먼저 보고 그래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X를 2를 기준으로 해서 2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면 함수값이 일치합니다. 이 그림 보고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이 그림 보고 요거 떠올리면 되지. fx의 이차함수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a를 x로 바꿔달아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얘네들의 합을 보시면 돼요. 합이 4잖아요. x의 관계없이 합이 4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식의 합이 그러니까 한가운데 항상 2. 양 끝의 합이 4니까 늘 나누기 2하면은 이거 하면은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축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5번, 6번은 우리가 이제 그 뭐냐 x절편. 자, x절편의 합을 2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을 2로 나눠서 축을 구한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함수값이 일치합니다라는 모델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축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더 이야기해 보면요. 거기 아마 여러분들 하이하이에 69쪽에 41번 같은 거 보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문제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칠판만 보셔도 됩니다. 이게 하이하이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69쪽 7단원에 41번일 거예요. 그냥 여기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식을 이용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식이 있습니다라고 주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도 축을 찾을 수 있게 x의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은 축을 찾을 수 있는 식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함수값이 서로 같다고 놓고 문제 풀 수 있어요. x에 이것만 대입하면 축을 찾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아요. 자, x가 4분의 1이면은 우변이 0돼서 차근차근씩 쓸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 보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축이 양 끝의 합을 나누기 2 하는 거. 4분의 6 나누기 2니까 4분의 3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F형이 얼마인지 그 실제로 알려줬거든요. 그 문제에서는. 그럼 축이 4분의 3인데 F형이 3이야?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F1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상 문제에 그런 거 있잖아요. fx의 축을 알려주고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준 다음에 2차 함수식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아내놓고 이제 F형이 3인 거 이용해서 F1까지 뭐 그런 거 구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중상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는 이제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함수까지 뭔가 같다라는 모양이 주어지면 2차 함수에는 축을 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로 돌아오면은 자 우리 1에서 5까지 지금 보면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4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프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은 당연히 축이 왼쪽에 있고요. 5 축이 오른쪽에 있는데 5가 축에서 멀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 덧칠하면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 최소값 나오고 최대값이 이제 얼마인지 뭐 구하진 않아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fx 식이 그러면은 꼭지점의 x, y 좌표 2, -4니까 근데 잘못했다. 네, x에서 -1이죠? 그래서 좀만 다시 그릴게요. 네, 처음에 요거 가지고 축 설명한다고 신경 안 썼더니 망할건. 자, 그래서 이제 축이 2였고 이제 1에서 5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로블록하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소값이 x가 5일 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x가 5일 때 -4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f0까지 이제 19에서 작성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fx가 현재 -x -2의 제곱 플러스 q꼴일 텐데 f5일 때 -4 나오는 거니까 자 f를 구해서 계산하면 돼요. 뭐 여긴 좀 지워도 되죠? 그래서 5 대입하시면은 이제 -9 플러스 q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Q의 값이 5가 나오고 다시 대입해서 F0까지 계산하면은 1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까지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좀 대칭 축을 이제 좀 찾아내는 이제 문제들을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8번도 좀 확인해 봅시다. 8번도 AB가 음의 정수이다. 그럼 1호 볼록한 그래프죠? 자, 1호 볼록한 그래프고, 그리고 이제 X가 1에서 2일 때, 1에서 2까지 변할 때 700값은 3이다. 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Y절편이 5인 거는 알고 있고, 그럼 축의 이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텐데, 둘 다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자 축의 이치가 음수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y축을 그리게 되면 이차함수의 축보다는 이쪽이 그려야 돼서 여기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소값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찾으면 돼요. x가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데 이제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축이 음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그래프가 일부분 그려지면은 x가 2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이걸로 a, b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f2는요 식이 이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게 30 값이 이제 3인 거죠. 이게 3 이제 이항 해오고 양변 2로 나누면 자, AB가 음의 정수일 때 이 식을 만족하는 AB 값이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니까 1되나요?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B가 3 이렇게 되는데 이제 1 대표하는 거. 아 최대값을 알려줬구나. 선생님 최소값을 읽었어요. 최대값을 알려줬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다시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5에서 3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음의 정수 요거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AB 값을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구하면 이제 자, 또 이제 축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축이 어디예요? 2차함수의 축? 또 요거 보고 2.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돼. 축을 또 알 수 있어요. 축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보이면은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프가 1호 볼록한지 아래 볼록한지 모르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하는 문제고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작년 3월달 맞나? 3월달 이제 우리 구지입의 항목평가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1호 볼록한지 아래 볼록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정의된 이제 2차 함수 있는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면 최소값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2에서 5까지니까 다 축을 포함하는 범위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5가 더 2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모양 잡고 좀 그려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F-1과 F4의 절대값이 합쳐서 0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F-1이 반드시 F4의 절대값에
음해보로 붙인 거니까 F-1이 무조건 음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래프를 찾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자, 똑같이 이제 범위 잡고 그려요. 어차피 축은 x-2일 때가 좀 더 멀어요. 축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었었냐?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면 F1이 확실히 음수이기 때문에 F-1이죠. F-1이 확실히 음수라서 자, 그러면 이제 F4의 절대값을 이제 합쳐서 이제 0되는 그런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가 이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한 군데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인지만 이제 찾으시면 돼. 여기서 이차항의 개수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뭐 식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겠네. 아니, 이차항의 개수는 안 써. 이거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4가 F0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F4가 F0이랑 똑같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그린 건데, 잠깐 이거 좀 지우고, x는 4인 지점하고, x가 0인 지점 한번 표시해 봅시다. 네, 요걸로 비교하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것보다 더 위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해보면은, 자, 여기선 F4랑 F0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여기랑 같을 수 있을까? 어때?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들은 자, 내가 x가 0일 때나 x가 4일 때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나 표시해보면은 함수의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랑 x가 0이랑 4라고 치면 네, 적당히 위치 잡는 거죠 또. 그러면 이게 일치제 같은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것보다 더 왼쪽에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1이 이제 여기서 이제 F4랑 절대값이 서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이는 그런 그래프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확인이 다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찾아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족하려면은 정확하게 가로축이 여기에 그어져 있으면 돼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함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렇게 이제 같으면 돼서 이제 f-1하고 f0하고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게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의 2 마이너스 19고요. 아니다. 여기 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여기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이제 소수점 y좌표 뭔지 모르니까 q라고 놓고 여기가 관련된 식을 이제 세우면 되지. f-1을 세우면은 9의 2 플러스 q는 f0 하게 되면 여기 a 플러스 4a 플러스 q고요. 자, 여기랑 이런 관계니까 9a 플러스 q가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2장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식 하나 더, 이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9니까 하나 더 이제 세우시면은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대죠? 저기 중 가로 안에가 완전되고 있는 데가 마이너스 되면 16 A 플러스 Q가 네, 마이너스 19죠? 이제 지난 한점 이용하면 이제 AQ에 대한 식 세워주면서 이제 AQ 구해가지고 F3까지 구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단계상 보여주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F3이 이제 11 나오면 돼요. 이상 계산 결과 저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설명이 좀 길어졌네. 그래서 한 9번, 10번 문제가 좀 여기 지금 준비한 문제들에서는 좀 제일 까다로울 건데. 자, 이것도 축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나조건 보고. 모든 x에 대하여 fx는 항상 f-2보다 작거나 같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죠? 네, 축이 여기에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거겠죠? 최대값이 f-2니까. 뭐 일단 그래프라고 생각을 대충 해놓고 이제 문제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4가 0이기 때문에 가로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하고 그러면 이제 대칭성 이용해주면은 마이너스가 여기서 있지. 자, 대칭성 이용해주면 여기가 이제 반드시 0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는요, 이제 여기 가나 조건에 의하면 이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음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고. 이제 저기서 이제 저걸로 이제 f0 구해보라고 하면 0 되는 거 맞고요. 기억은 확인 쉽게 가능하고.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최소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1에서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면 다 축의 우측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x가 1일 때 정해지는 것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디귿이 좀 제일 좀 학생들 입장에서 까다로울 텐데, 디귿에서 이제 GP는 P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fx의 최소예요, 최소.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이야기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태에서, 자, 지금 정의역이, 자, 정의역이 지금 현재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의역의 이제 양 끝에 구간의 차이가 이제 이 차이 나는 건데, 자, 이 차이 나는 정의역을 이제 설정했을 때, 그때 정의역이 달라질 때마다 최소값이 정해질 거고, 그 최소값은 그냥 이 기호로 나타내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소값이 이제 GP라고 정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럼 GP의 최대값이 1이면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다르게 읽으면 fx의 최소값이 제일 커질 때가 1이야 라고 지금 문제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함수의 이제 그 최소값이 제일 커질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구간의 차이가 이제 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잘 보면은, 이제 차이가 평범하게 이렇게 축의 왼쪽에서 이 차이 나면은,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x가 p일 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fx의 최소값을 지금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간격이, x좌표의 간격이 이 차이 나는 것들이 P의 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옮겨오겠죠. 그래프를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옮겨오면은 최소값은 항상 이제 P에서 결정이 되거나 여기까지 옮겨오면은 P 플러스 2에서 결정이 되기 마련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P의 값과 P 플러스 2의 값이 제일 커질 때가 언제니? 이제 P하고 P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제일 이제 커질 때가 언제니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 지날 때요. P 플러스 2 마이너스 1. 네, 그렇죠. 여기 있는 P 플러스 2하고 여기 있는 P의 값이 정확하게 여기 밑에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여기 있는 얘네들이 서로 이제 x는 2를 축으로 해서
얘네들이 소폭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한쪽이 더 처지게 되니까 최소값이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제일 커질 때가 언제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 차이 나는 이 정의역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을 옮겨서 이렇게 좀 저기 덧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P하고 P 플러스 E, 즉 FP하고 FP 플러스 E가 서로 같을 때가 이제 FS의 최소값인 GP가 최대일 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체가 P하고 P 플러스 E의 합이 여기 축에 대한 2배인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끝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P 값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P가 마이너스 3일 때 이제 GP는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F 마이너스 1을 그때 구하라고 구하는 거예요. F 마이너스 1을. 자, 그래서 이제 P가 마이너스 3이다. 즉 P가 마이너스 3인데 이제 그러면은 P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다시 F 마이너스 3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제 뜻에 따르면 1이 되는 거죠. GP의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가 이제 GP가 최대인데 그때가 최대값이 1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F3이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A이 여기 1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1,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F 마이너스 2까지 구해주면요 3분의 4가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면 3분의 4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다 맞아요. 그래서 디귿이 좀 제일 좀 어려우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시간이 없으면 찍게 되는 문제죠. 이런 것도. 자. 그럼 이제 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좀 제일 괴로운 건데 이제 이런 것들만 견디셔도 이제 문제들 앵간한 것 다 좀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1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최대값 구하실 때 뭐 11, 12번 같은 건 선생님 또 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하게 될 텐데 이제 B의 좌표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에 있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B의 좌표를 실수로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는 가로 길이가 2t거든요. 그럼 2t와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1을 한 것의 2배가 둘레가 되는 거라서 뭐 계산 여기 여기 이 골고루 안 곱하고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서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t가 얼마일 때가 최대인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t가 2분의 1일 때가 이제 최대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을 거꾸로 여기다 다시 대입해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둘레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 여기서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그냥 골고루 곱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는 뭐 그렇게 계산 안 귀찮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대값을 이용해서 이제 둘레 같은 거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23 아니고 25네. 덧셈 못했어. 자, 그 다음에 12번은 이것도 한 제품을 3,000원에 판매하면 2,000개가 판매하는데 여기서 100원씩 올리는 거예요. 100원씩 X번 올리면 판매량은 2,000에서 50개씩 방부하니까 50X만큼 줄어드는데 이게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전체 판매 금액이거든요. 자, 이거 전개할 거예요? 시간. 네, 시험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프 그려봐요. 여기 X절편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31. 네, 여기 하나가 40일걸요? 네. 언제가 최대인지 나오겠네요. 15. 네. 네, 이제 둘의 합은 10이고 나누기에서 5. 그럼 X가 5일 때 최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체 판매 금액을 최대가 되게 해주는 그 가격을 물어보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한 개당 가격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5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끝나요. 3,500원.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인데, 그러니까 이걸 또 전개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전개하는 게 아니고 x절편만 구해도 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용 같은 거 하실 때 저런 식으로 두 식의 곱으로 정해지는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두 식의 곱으로 정해지고 어차피 최대세수 활용이니까 언제가 최대인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치 중요하나? 그치 심세모 씨? 네. 자, 그러니까 언제가 이제 최대가 되는지 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보통 축이고. 근데 저기서 보면은 저거 전개해서 어차피 축을 찾을 바에는 처음부터 절편으로 축을 찾아도 되는 거잖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같은 것도 우리 스토에서는 지금 스토 배우시는 분들 13번 같은 거 계속 보고 계시죠? 스마스토 지금에서는 치환되는 게 이렇게 이차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치환되는 거는 이제 합성함수 개념이니까 이제 먼저 속함수의 이제 치역으로 겉함수의 정의역을 따로 구해주는 거였고,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식을 치환해서 이제 우리가 풀게 되면 반드시 치환된 이제 이 문자의 범위를 따로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x가 2일 때가 최소니까 자, 대입하면은 4 빼기 8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 0하고 4는 같은 간격이니까 0 대입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면은 t의 최대값이 2입니다. 자, 그래서 t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이제 각 최대 최소니까 여기서 fx의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치환해놓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하는 변수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풀어놓으면 되죠. 그럼 축이 3에 있기 때문에 축에서 우리가 그 최대 최소가 결정되지 않고요. 당연히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면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각각 대입하면은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 12, 3, 13 나오죠? 자, 4, 마이너스 12, 3. 얼마 나오지? 네, 마이너스 11이요. 합쳐서 이제 2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14번에서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치환하실 때 절대값을 바로 치환하시면 좀 곤란해요.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도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가 절대값이 x-3의 절대값을 구할 때 x의 절대값하고 늘 3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전개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개를 해서 이제 푸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x-3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낫죠. 현상을 보니까 여기다 보태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보고 그래프를 그리신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이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그럼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8x니까 축이 4가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크면은 와, 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이제 플러스 2x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잖아요. 식이 이렇게 두 종류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프가 x는 0에서 시작하면 0, 0, 0 대입하면 10이거든요. 12에서 시작해서 바닥 찍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x가 6일 때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4에서부터 0, 4에서 6 간격 조사하시면은 6이 더 가까워요. 대충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x가 0보다 작으면은 식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 맞죠? 자, 절대값을 이용한 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얘가 축이 원래는 2였거든요. 원래 축이 2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비교해 보면 이제 그 평행이동 관계라서 폭은 똑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은 축이니까 원래 이런 시기쯤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대충 그리면. 그러니까 축이 원래는 여기 이쪽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있는 0과 4 사이에 축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x가 마이너스 1 때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 예상하셔가지고 최대치수 찾으시면 4에서 최소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은 최대값이 좀 더 잘 나와요. 5의 제곱인데 25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4죠. 자, 그 다음에 3 더해서 최대값 구하면은 28, 4, 24. 그럼 최소값도 이제 여기다 x에 4 대입해서 보여주면은 1, 8, 3 돼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합치면은 2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제 왔다 갔다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라 14번도 자, 만약 저렇게 이제 치환을 할 수 있는 모양이면 참 좋은데 이제 치환이 조금 안 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좀 풀으셔야 되고요. 자, 이것보다 라이트한 버전으로 그리고 약간 좀 가벼운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식도 본 적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절대값을 치환할 수 있지. 절대값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 절대값 x를 치환하면은 치환한 문자는 몇 이상인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프 그렸을 때 축이 1이니까 자, t가 0 이상일 때 이제 출발해가지고 자, 여기서 그럼 1일 때가 이제 최소기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 시도학원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a라고 놓고 하나를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치환을 할 수는 없다. 그냥 절대값을 풀고 나서 이제 식 정리해놓고 이제 그래프를 저렇게 땅땅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리는 게 필요하죠.